글로벌 인재의 조건, 스스로 생각하는 힘은 책에서 나온다. 다시 책으로. 아이비리그가 원하는 인재 양성 노하우를 갖춘 분입니다. 케빈 박 KPS 대표와 함께 생각의 힘 기르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에 두 번째 출연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인사드립니다. 미국 아이비리그와 명문대 입시 전문가 케빈 박입니다. 예. 어떻게 지난 첫 번째 방송 나가신 이후에 어떻게 지인들 반응 좀 궁금합니다. 저희 제작진 입장에선. 일단 뭐 유튜브로도 공유가 되는 거니까요. 예. 지인분들께 링크 공유드리고. 아, 그래요? 네. 필요하신 분들께. 예, 저희 뭐 진행자에 대한 어떤 험담 이런 건 없던가요? 너무 순발력이 좋으셔서 너무 잘하신다고. 아유, 센스 있게 또. 그래요, 대표님. 네네. 그러면 이제 이 아무래도 이 아이비리그 하면 이 세계 최고의 인재들이 모인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네네네. 뭐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또 아이들이 또 하나 또 둘 이렇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얘네들을 이제 꿈의 무대인 이 아이비리그에 보내고픈 이런 부모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 아이비리그 그냥 단순히 그냥 성적만으로 가는 곳은 아니지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예. 네네. 그래서 아이비리그 가는 학생들이 단순히 뭐 공부만 잘해서 가는 건 아니고요. 네. 이제 미국은 고등학교가 이제 4년입니다. 초등학교 5년, 중학교 3년, 이제 고등학교 4년인데요. 예. 그래서 그 4년 동안에 이제 공부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지난달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운동이나 음악, 봉사활동 이렇게 고루고루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 방면에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야 또는 뭐 도전하는 태도를 가진 학생들이 그래서 이제 아이비리그를 가거나 또는 뭐 명문대를 가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공부는 진짜 잘해요. 근데 어떤 협동심도 없고 그냥 자기만 알아. 그러면 이런 친구들은 아이비리그 그냥 꿈도 꾸지 말아야 되죠. 일단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리더십도 있어야 되고요. 또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나 또 다른 사람 배려하는 자세나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네. 여튼 공부는 베이스고.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이제 그 대표님 이 스스로 생각하는 힘은 책에서 나온다. 아까 제가 이렇게 첫 오프닝 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결국에는 기승전 다시 책으로 해요. 네네. 예, 어떻게 좀 이 책으로 다시 좀 어떻게 초점을 맞추는 이 대표님의 어떤 가치관. 네. 이거 좀 다시 한번 좀 강조해 주십시오. 요즘은 짧고 자극적인 콘텐츠나 뭐 예를 들면 뭐 릴스나 쇼츠 같은 영상들이 너무 많잖아요. 예. 그래서 아이들이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읽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뭐 책을 통해서 다양한 생각과 관점도 접해보고 예. 또 차분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네. 또 책을 또 읽으면서 인내심도 기르고 또 뭐 자신만의 정체성도 찾아가고 예.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결국에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네. 아니 예전에 보면 이게 책을 읽어라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뭐 부모님이라든지 뭐 형님이라든지 막 이렇게 다 얘기를 듣잖아요. 네. 근데 이 책이라는 건 그 뒤로 갈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한번 읽고 나서 내가 여기가 뭐였지? 다시 한번 볼 수도 있고. 근데 요즘 이 영상은 정말로 이 눈 깜짝할 새에 막 지나가다 보니까 뭔가 이 뇌에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표님께서 다시 책으로 이걸 강조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스크롤을 하면서 이렇게 내리다 보니까 맞아요. 네네. 그래요. 이런 점들이 참 문제인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우리 케빈 박 대표님, 네. 오늘도 저희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아주 좋은 선물을 또 갖고 오셨습니다. 이거 미리 또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지만이 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서 이거 좀 소개를 먼저 해드리고 본격적인 얘기를 들어가도록 하죠. 네네. 케빈 박 대표님께서 추천하는 인문학 서적을 우리 청취자분들께 주신다고 합니다. 총 5분에게 보내드릴 예정이에요. 받고 싶으신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샵 0999번으로 보내주십시오. 근데 주의하셔야 됩니다. 받으실 그 주소를 꼭 주셔야 돼요. 주소를 주셔야지 저희가 책을 보내드릴 수 있어서 요거 좀 그 생각을 해주시고요. 이 아이비리그에 도전을 꼭 하려는 그런 자녀뿐만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나 좀 이 케빈 박 대표님이 추천하는 인문학 서적 좀 읽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냥 어느 분이나 누구나 이게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면은 저희가 문자로 보내주신 그 분들 중 저희가 5분을 택해서 저희가 댁으로 직접 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문학 서적 저도 좀 받고 싶긴 한데 요거 이제 청취자분들 많이 좀 신청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손바닥만한 휴대폰 액정이 그야말로 이 세상의 전부인 시대. 또 요즘 또 AI가 대세라서 AI가 대신 답도 해주고 이 또 동영상 쇼츠 보는 것이 일상인 요즘 좀 더 길게 좀 더 논리적으로 좀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돼서 저희가 이런 코너 마련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아이비리그형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기 위한 노하우 전격 공개하겠습니다. 하버드 MIT 출신 교수님들의 수업을 들을 생각하니 정말 기대가 높은 것 같아요. 일단 평소에 페더럴리스트나 독립선언문 같이 옛날 역사 글들을 많이 읽어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리딩 문학에서도 생소한 단어나 문장 형식이 나오기 때문에 미국 문학책들도 많이 평소에 꾸준히 읽어두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수학에서도 리딩 능력을 요구하는 문제들이나 그래프나 데이터를 해석하는 문제들이 출제되고 에세이에도 남이 쓴 글을 분석하는 애널라이징 에세이가 출제되기 때문에 분석 능력을 기르시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지금 이게 갑자기 우리 시민 인터뷰 나와서 좀 놀라셨을 수도 있는데 지금 얘기 내용을 들어보니까 지금 아이비리그에서 공부 중인 혹은 출신 학생들 인터뷰 같아요. 네, 또 뭐 미국 명문대 포함해서요. 같이 뭐 학생들 모두 다 꾸준히 책을 읽었던 친구들인데요. 그래서 미국 대학 입시 시험인 SAT라는 시험은 문해력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문에서 뭐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좀 글을 깊이 있게 읽고 이해하는 힘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책을 읽은 학생들일수록 뭐 일단 지문을 봤을 때 글의 화자가 누구고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어떤 의도로 말하는지를 잘 파악하기 때문에 그런 독서 습관이 좀 큰 도움이 돼서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한번 같이 공유드렸습니다. 그래요. 그 앞서 그 여학생으로 기억하는데 독립선언문 그리고 고전을 많이 읽은 것이 도움이 됐다. 네네. 그래서 수학에도 문제가 리딩을 요구하는 뭐 데이터를 해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좀 책 읽는 것이 도움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대표님도 아실 거예요. 영어 그러니까 맞나요? 다시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는 친구는 그 영어는 잘해도 국어를 못할 수 있지만 국어를 잘하는 친구는 영어도 잘할 수 있고 수학도 잘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어떤 문제의 어떤 문해력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래요. 그럼 대표님 이 미국 명문대학 여기 합격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좀 어떻게 구체적인 사례가 좀 있을까요? 네, 뭐 쉽게 설명드리자면 뭐 한국에서는 내신과 수능을 준비하듯이 미국은 고등학교 4년 동안 내신 성적을 잘 관리하는 게 기본이고요. 단순히 쉬운 과목을 잘하는 게 아니라 이제 본인이 이제 난이도 높은 과목을 좀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뭐 대학 수준의 AP 레벨이라고 하는데 또는 뭐 정규 과목보다는 조금 더 심화인 심화 과정의 레벨을 선택해서 좀 좋은 과정이나 좋은 성적을 좀 잘 받아야 되고요. 또 학년이 올라갈수록 또 과목도 어려워지고 과제도 많아지기 때문에 내신 관리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또 우리나라는 좀 다르게 미국 수능인 SAT 시험을 1년에 또 7번 응시 기회가 있거든요. 여러 번 할 수 있네요, 이게. 네네. 그래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시기를 선택해서 전략적으로 좀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 아니 근데 요 AP 요게 정확하게 좀 알려주세요. 이게 대학 레벨 수준이다. 이거 좀 어떤 얘기예요? 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정규 생물 과목을 듣는다 가정했을 때 이제 정규 일반 레벨의 생물을 들을 수 있지만 저는 좀 더 도전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대학교에서는 대학 수준의 생물 과목을 수강해 보고 싶다. 이렇게 이제 선택해서 더 높은 레벨을 선택해서 1년 동안 이제 내신처럼 듣게 되는 거죠. 미국 고등학교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네, 맞습니다. 단 이제 선수 과목들을 이제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AP 시험 같은 경우에는 5월에 치러진다고요? 네, 매년 5월마다 이제 그때가 과목별로 스타트. 네, 맞습니다. 과목별로 이제 진행이 되고요. 본인이 이제 선택했던 AP 레벨이 있다면은 이제 시험을 별도로 이건 학교에서 시험 준비를 다시 해주진 않고요. 별도로 신청해서 이제 시험을 봤을 때 5점 만점인데요. 그 중에서 뭐 4점 이상이 되면은 대학교를 입학했을 때 학점으로 인정을 해줘서 이제 어떤 친구는 대학교를 빨리 졸업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야, 요거 그 미국 수능 SAT 요게 7번이라는 거 참 학생들한테 도움이 많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긴 해요. 우리나라처럼 그냥 원샷 원킬 요즘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2번 하긴 했었지만 그 7번이면 컨디션에 따라서 또 여러 번 하면 할수록 또 점수가 높은 거 그걸 또 내면 되니까. 맞습니다. 그래요.
근데 대표님 이 아이비리그 도전한다고 하면 왠지 또 애는 일단은 공부 좀 잘해야 되고 좀 똑똑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빠는 좀 돈 좀 많이 벌어야 될 것 같고 고르야 될 것 같은데 꼭 그래야만 됩니까? 어때요? 뭐 하지만 꼭 그런 배경이 있어야만 절대 이제 가는 건 아니고요. 예. 그래서 오히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꾸준하게 이제 준비해온 오히려 평범한 학생들이 또 이제 성실함이나 또 도전 정신으로 명문대에 예. 장학금도 받고 합격하는 경우를 모습을 더 많이 봤습니다. 그게 뭐 어떤 물리적인 어떤 그 돈 요런 거가 꼭 많아야지만이 갈 수 있는 건 아니라 그냥 아이들이 평소에 그냥 책도 많이 읽고 거기 네네. 아이비리그에 관심 있는 학생들 네네. 무조건 도전해도 된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단지 똑똑한 학생보다는 네. 자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면서 성장하는 학생을 원하거든요. 예. 그래서 자기의 처한 환경에 휘둘리지 말고 나만의 강점을 만들어가는 데 집중하라고 예. 그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요 전 대표님의 요 말씀이 저는 마음에 와닿아요. 자기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성장하는 학생. 요거 조금만 풀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자기 주장 아니면은 어떤 사문을 봤을 때 어떤 자기만의 어떤 논리적인 그 프로세스로 설명할 수 있는 학생. 네. 요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환경보다도 저 학생 본인의 태도 그리고 지속적인 노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예. 명문대에 많이 합격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이렇게 뭐 이른바 뭐 중산층 학생들도 아이비리그에 충분히 도전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그렇다면 그야말로 우리 저기 재벌집 아들들 요 양반 그 자제분들은 이제 아이비리그 많이 가잖아요. 예. 네네. 근데 이분들이 그 아이비리그에 도전하는 거 그거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남들 그냥 네네. 저쪽 집 재벌 딸이 가니까 우리 아들도 보내야지 이런 생각입니까? 뭡니까? 뭐 사실 모든 걸 가진 것처럼 보이는 학생들도 예. 왜 그렇게 뭐 아이비리그나 또는 뭐 미국 명문대에 도전하느냐 그런 질문을 저도 종종 받는데요. 예. 그래서 저는 뭐 그 이유를 단순히 뭐 아이비리그라는 명예 또 뭐 간판 때문이라고 보진 않고요. 예. 오히려 그 학생들의 가정을 보면 그만큼 책임감이 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예. 그래서 뭐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집안일수록 뭐 자녀가 어떤 교육을 받고 또 어떤 가치관을 갖게 되는지가 예.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단순하게 명문대 넘어서 이제 그들의 지적 성장이나 또는 뭐 리더십이나 다양한 세계관을 또 경험할 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뭐 여튼 뭐 중산층의 아이들의 아이비리그에 가는 뭐 비율 그리고 뭐 최상위권에서 가는 비율 뭐 그렇게 뭐 딱히 나눠져 있는 건 아니죠? 네네. 예. 그래서 단순히 뭐 아이비리그라고 해서 뭐 끼리끼리의 그런 개념은 예. 아니고요. 이제 또 서로의 생각이나 비전도 나눌 예. 수 있고 또 사회적인 책임도 함께 고민하는 그런 공동체적인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대표님 이제 사무실로 많은 이제 학부모들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 처음 만나서 컨설팅 하실 때 뭐 스펙, 뭐 성적표 이런 것도 뭐 당연히 확인하시겠지만 그래도 가장 먼저 우리 아이들에게 뭐 하시는 조언 뭐 그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컨설팅보다는 자문을 제공하는데 학생 컨설팅이 자문 아닌가요? 달라요? 약간의 예, 워딩에서의 다른가요?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이런 것도 네네. 중요하긴 하겠다, 그죠? 이게 외국에서 에세이 쓸 때. 예.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첫 학생을 딱 만나면은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예, 그게 있는데요. 뭐예요? 정말 본인의 의지로 시작한 건지 묻습니다. 그 부모의 어떤 강요에 의해서 한 거 아니니? 이런 거. 네네. 예.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긴 여정이다 보니까 이제 뭐 끝까지 가는 힘은 예. 결국에는 뭐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가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스스로 자문자답하면서 그죠. 거기에서 이제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어, 그래서 저는 학생이 얼마나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고 예. 또 자기 목표가 얼마나 명확한지를 어. 먼저 파악하려고 합니다. 예. 야, 근데 이게 좀 그 동전의 앞뒷면 같기도 해요. 이게 부모님들이 야, 그래 너 좀 큰 물에서 좀 더 큰 시야로 보고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니?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그거를 수긍하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하기 싫은데 그냥 부모님이 엄마가 보내서 왔어요. 이런 아이들. 근데 많이 태도가 다르던가요? 일단 자기 성장을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좀 차이가 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약점이나 부족한 점에 대해서 좀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또 이런 조언 들었을 때 방어적으로
태도를 취하는 것보다는 네. 뭐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뭐 이런 열린 마음의 제가 한번 방향이죠. 해보겠습니다. 아, 이거 국내에서 하면 좋은 얘기인데. 네, 맞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네네. 그래 아무래도 이제 자기가 느껴서 하는 아이들은 먼저 하나를 알면 또 둘을 알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생물 과목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대학교에서 배우고 싶은 거 그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정말로 스스로 네네. 느껴서 공부하는 아이들에 반해서 좀 뭔가 떠밀려서 오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좀 하기 싫은 티가 좀 확실히 나겠네요. 네네. 근데 만약에 그러면은 대표님 만약에 부모님 떠밀려서 오는 아이들 그럼 내 보내요 어때요? 너는 하지 마, 너는 해도 안 돼 이래요? 일단 조언하는 거는 아이비리그나 명문대로 간 친구들도 사실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학생에게 이야기를 해주고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조언 듣고 나서 정말 이 학생이 행동을 옮기는지 또 아니면 저기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는지 예.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지를 먼저 예. 말하기 그렇군요. 때문에 또 학생의 태도가 결국에는 저는 성적보다는 더 큰 경쟁력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요 얘기를 한번 해보죠. 이 아무래도 이 대표님의 유학 시절 요게 좀 궁금하긴 해요. 아무래도 네네. 대표님 유학을 그때 중학교 때 가셨다고 그랬죠, 그죠? 중학교 때에서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갔습니다. 가셨나요? 네네. 예. 그 미국에서 공부하시면서 어떤 받았을 그 문화적인 차이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많았는데요. 예. 딱 하나를 꼽자면 예. 좀 부족한 점을 감추지 않고 이제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고 또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다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모르는 게 창피한 게 아니에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한국에서 있을 땐 잘할 때는 제가 실수를 좀 숨기고 또 완벽해 보이려고 하는 그런 거에 익숙했는데 몰라도 아는 척. 네, 네. 맞아요. 뭐 저희 기자들 잘하는 거. 네. 네, 근데 미국 처음 가니까 영어도 부족하잖아요. 예. 그래서 수업 내용도 어려우니까 솔직히 많이 너무 당황스러워서 뭐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글쓰기 과제가 있었는데 예. 제가 영어 부족하니까 시간 안에 다 끝내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께 제가 사실 한국에서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예. 영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제 여쭤보니 선생님이 그럼 다음 수업 때까지 마무리해 보면 어떻겠냐 시간을 더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제가 느꼈던 게 여기는 부족함을 드러낸다고 혼내는 게 아니라 예. 노력하면 기회를 더 줄 수 있는 곳이구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경험이 저에게 굉장히 큰 전환점이었고 또 그래서 학생들에게 실수보다 중요한 건 그걸 어떻게 마주하고 예. 또 어떻게 다시 일어나려 하느냐 이런 거를 꼭 전하고 싶습니다. 아니 지금 완전히 우리나라 대학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무슨 시험이 언제다라고 하면 저희가 또 얘기하잖아요. 교수님한테. 교수님 저 사정이 이래서 조금만 시험 연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면은 격려하시거든요. 우리 교수님들이 뭐 다 그러시는 건 아니겠지만 근데 미국에서는 오히려 그 학생들의 진정성을 받아들여서 조금만 더 공부하고 다시 한번 와라 이렇게. 네네네. 예. 근데 이렇게 좀 아무래도 좀 우리 한국의 문화하고는 좀 많이 다르네요. 이게 우리한테는 좀 무례하다라고 좀 느낄 수도 있을 텐데. 네네.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나 봐요. 네, 한국 정서에서는 선생님께 찾아가서 성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예. 게 좀 어렵거나 뭐 조심스러울 수 있는데 감히 네네. 네가 성적. 네네. 근데 미국에서 이 과정이 뭐 단순히 성적 올려주세요 예. 뭐 이런 요구가 아니라 또 학기 내내 자기가 성실하게 과제 제출해 왔고 또 수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네. 나는 이 수업을 정말 진지하게 대하고 있다. 예. 이런 이제 성실함이나 책임감이 이제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기반이 있었을 때 이제 선생님 뭐 제가 이 과제에서 실수해서 아쉽습니다. 예. 뭐 혹시 추가 과제를 제출하거나 뭐 글을 다시 써보는 기회를 주신다면 예. 제가 정말 열심히 해보고 싶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조심스럽게 사실 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네, 자기의 책임감도 좀 보여주고 그렇다고 해서 항상 뭐 재평가를 기회를 네. 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학생이 또 진지함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기억했다가 예. 이제 대학 20대 추천서에서 또 좋은 인상을 담아주시는 경우도 예. 많습니다. 그래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럼 네네네. 이렇게 하죠, 대표님. 먼저 네. 오늘 준비한 책을 먼저 얘기 읽고 그 다음에 한번 얘기를 계속 이어가는 걸로 할게요. 네. 오늘 준비한 책 보니까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입니다. 이거 대단히 유명한 책이고 영어로도 만들어지고 아마 다들 직접 읽어보신 분들은 많이 없겠지만 네. 저기 영화로라도 보시고 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거 어떤 점에 주목해서 이거 갖고 오셨습니까? 네, 오늘 이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예. 새란 작품은 이제 정신병원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인데요. 예. 그래서 단순히 병원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 사회라는 틀 안에서 예. 이제 뭐 정상과 비정상이란 무엇인가를 좀 되묻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 주인공 이름이 이제 맥머피인데 네. 이제 이 주인공이 되게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인물인데요. 그래서 자신의 방식대로 세상을 살아가려는 억압적인 병원 시스템이 있는데 네. 그 속에서 다른 환자들에게도 용기도 주고 또 변화를 좀 이끌어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삶에서 어떤 방식으로 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예. 그걸 통해서 또 우리가 자기 자신으로 살아간다는 건 또 예. 어떤 의미인가를 어, 좀 깊이 있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러면 요거 방금 말씀하신 요거 맥머피 요 네네. 주인공 네. 요 맥머피를 통해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뭐가 있을까요? 좀 이제 단순히 뭐 반항하는 인물은 음. 아니고요. 네. 그래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제 병원 시스템 안에서의 부당함에 맞서 싸우고 예.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음. 용기나 또는 변화를 주는 그런 인물인데요. 예. 그래서 그의 행동이 결국 병원 안에 있는 환자들이 또 스스로 자기 자신을 믿고 또 목소리를 내게 만드는 그런 네.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뭐 책을 통해서 제가 네. 전달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뭐 자기의 신념을 또 지키고 또 옳다고 믿는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런 용기가 예. 필요하다. 그런 자세가 어. 중요한 것 같다. 예. 이렇게, 그렇군요. 생각합니다. 이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를 갖고 오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미국 대학을 가다 보니까 이 영미 문화 뭐 요런 걸로 중심으로 읽어야 되겠네요. 에세이 그 글을 책을. 보통 이제 학교에서 이제 고전도 많이 선별이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제공하는 책들이 지금 뭐 제가 고등학교 다닌 지가 20년이 넘었지만 예. 아직도 똑같은 책을 또 읽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영미 소설이라든지 또 고전이라든지 되게 다양하게 있지만 거의 비슷한 책들이 그래요? 아직도 읽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맞습니다. 국내 어떤 소설가들의 책은 좀 배제가 됐죠. 아무래도 어때요? 그건 또 배제가 되는 건 잘 모르겠고요. 그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궁금한 건 네. 아이비리그를 가려고 해요. 네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외국 서적의 어떤 소설책, 외국 서적의 책이 중심으로 해서 책을 읽고 에세이를 쓰는 연습이 중요하다. 보통 비슷한 공통점은 테마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사춘기 시절을 겪으면서 뭐 자기 정체성을 찾아간다라든지 뭐 진짜 자신감은 무엇인지 예. 뭐 이런 분야의 책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이 번역서다 보니까 제가 궁금한 건 이 번역이 잘 된 책을 또 고르는 방법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거 좀 팁 좀 하나 좀 주십시오. 그래서 번역이 잘 된 책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고전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팔린 책. 네네네. 많이 팔린 책 알겠습니다. 그래요. 많이 팔린 책이 아무래도 좀 번역이 잘 돼 있으니까 그렇겠죠. 아니 근데 이제 그러면은 오늘 책 얘기를 했으니까 뭐 네네네. 오늘 그 또 다 책 주시려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예, 그 네네. 책 그 얘기도 한번 해주시죠. 오늘 또 책을 주신다고 하니까. 예. 뭐 뻐꾸기 둥지로 날아간 새뿐만 아니라 이제 베올프라는 예. 이제 영웅 서사가 있는데요. 어. 그래서 이 베올프라는 이제 왕이 있는데 예. 그 왕이 이제 진짜 자기의 그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희생하는지 뭐 진정한 영웅심은 무엇인지 뭐 예. 이런 거를 다루는 이제 영웅 서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베어울프는 이제 다음 주에 하고 그런데 다음 달에. 다음 달이죠. 예. 네네. 근데 저기 대표님이 직접 작성했던 요 에세이. 네네. 보통 뭐 베올프도 있지만 예. 이제 오늘 소개드렸던 뻐꾸기 둥지로 날아간 새도 제가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미국에서 책을 읽으면서 예. 그거를 이제 어떻게 에세이까지 썼거든요. 그래서 직접이요, 대표님이. 네네.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 당첨되신 분께는 책뿐만 아니라 예. 제가 수업에서 작성한 영어 에세이 원본도 함께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요거 진짜 많이들 지금 군침 흘리시겠네요. 그래요. 네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뭐 미국에서는 책을 이렇게 읽고 또 생각을 이렇게 정리하는구나, 예. 또 글로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그래서 함께 좀 느껴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대표님이 이제 프로모션으로 지난번에 호밀밭의 파수꾼 이제 저희가 드렸었는데 오늘은 뻐꾸기 둥지로 날아간 새 5분에게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드는 샵0 999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반드시 그 받으실 집 주소 저희가 문자를 보내주셔야만 저희가 책을 직접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주소 꼭 주세요. 아이비리그 도전하는 자녀가 없더라도 책 읽기 좀 좋아한다라는 분들 언제든 환영입니다. 5분 저희가 배송해 드릴 텐데 이 대표님이 직접 보내주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또 그런 수고까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달에 이제 베어 울프라는 책을 읽도록 하죠. 대표님 그럼 끝으로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도 예. 또 책 이렇게 소개해드렸는데요. 예.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다음 달에도 또 다른 책으로 많이 소개해드릴 테니까 예. 많은 청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KPS의 케빈 박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